아줌마, 치마는 좀. 아들 면회간 엄마에게 이런 막말을? 그런데 그 아줌마가 사실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사단장이었습니다. 과연 이 당돌하고 무례한 병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대 간 아들 면회 갔다가 봉변당할 뻔했지만 알고 보니 범접 불가 사단장 엄마의 참교육 반전 이야기, 그 통쾌하고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 함께 감상하실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단장, 별 2개를 어깨에 빛내고 있는 이서연 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삶에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철두철미한 지휘관이었죠. 그녀의 명령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장병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마음 한구석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자리가 있었죠. 바로 하나뿐인 아들 최지호 이병에 대한 애틋함이었습니다. 지호는 그녀 삶의 이유이자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몸이 약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잔병치레도 잦았고 늘 엄마 품을 파고들던 아이였죠. 그런 아들이 훌쩍 커서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섰을 때 서연은 대견함과 동시에 안쓰러움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이 훈련소로 떠나던 날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강인한 군인이자 사단장이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죠.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지호가 자대 배치를 받고 이등병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아들 걱정에 서연은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우리 아들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훈련은 힘들지 않을까? 선임들하고는 잘 지낼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보내오는 짧은 편지 한 통에도 울고 웃는 그녀는 영락없는 아들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어요. 따뜻한 집밥도 먹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단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방문이 아들에게 혹여나 부담이 될까 염려되었죠. 사단장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아들의 군 생활을 힘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주 평범한 엄마의 모습으로 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빛나는 계급장은 잠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오직 어머니 이서연으로서 아들을 만나러 갈 준비를 했죠. 며칠 전부터 서연의 마음은 이미 아들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떠올렸죠. 갈비찜, 잡채, 손수 만든 동그랑땡, 그리고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계란말이까지.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는 그녀의 얼굴에는 만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소풍 전날 밤처럼 마음이 설레고 들떴죠. 이 순간만큼은 그녀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한편 지호 이병도 엄마가 면회 온다는 소식에 한껏 들떠 있었어요. 내심 엄마가 자랑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엄마는 늘 바쁘고 엄격한 군인이었지만 자신에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었으니까요. 동기들에게 슬쩍 자랑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엄마 엄청 멋진 분이야. 보면 깜짝 놀랄걸? 지호는 그렇게 말하며 어깨를 으쓱였죠. 엄마를 기다리며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행여나 엄마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 싶어 관물대 정리도 다시 한번 꼼꼼히 하고 구겨진 전투복도 각을 잡아 깔끔하게 다려 입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앳되고 귀엽던지요. 지호에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였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면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동력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도 전에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밤새 아들 생각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지어 도시락 통에 꼭꼭 눌러 담고 밤새 재워둔 갈비찜을 먹음직스럽게 졸여냈습니다.
잡채에는 형형색색의 채소를 듬뿍 넣어 맛깔스럽게 무쳐냈죠. 계란말이는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일부러 화려하지 않고 수수한 것으로 골라 입었죠. 연한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정장 치마. 누가 봐도 아들 면회 온 평범한 중년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맨 얼굴에 가까웠죠. 부대에 도착하니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위병소는 면회객들로 붐볐습니다. 서연은 차분히 줄을 서서 기다렸죠. 위병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지호 이병 면회 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젊은 위병은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을 한번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접수증을 내밀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서연은 아들 지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지호도 저런 모습이겠지. 면회 접견실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가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먼저 와서 아들 혹은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마다 가져온 음식 꾸러미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다들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서연은 창가 쪽 빈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가만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왜 이리 더디게 가는지 1분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지호였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서연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어깨를 으쓱이며 걸어왔죠. 명찰에는 황태수 병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수수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노골적으로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례하고 불쾌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아줌마, 여기 처음 와보나 봐요?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면회 올 때는 치마 같은 거 입고 오지 마세요. 황 병장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군인들 눈 돌아갑니다. 예, 집중 안 된다고요. 모르셨어요? 서연은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죠. 오늘 그녀가 입은 옷은 분명 무릎까지 오는 단정한 검은색 치마였습니다. 결코 야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길을 끌만한 옷이 아니었죠. 군대에 있는 아들을 보러 오는 어머니의 복장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오히려 예의를 갖춘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황 병장의 무례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대꾸 없이 가만히 서 있자 그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죠.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기본적인 예의가 안 되어 있다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옷을 입고 활보해요? 군부대 기강이 해이해졌다고요. 그는 혀를 차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쏠리는 것을 느꼈죠. 어떤 이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군 생활 좀 편하게 해보려고 아부하러 오셨나 본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부대는 그런 거 안 통해요.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두 손을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아니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사단장으로서 당장이라도 그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치고 싶었어요. 저 오만한 젊은이에게 군대의 진짜 무서움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꾹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지호 때문이었죠. 자신이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운다면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아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사단장 엄마를 둔 덕에 군 생활 편하게 하려다 사고 쳤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지도 몰랐죠. 평범한 엄마로 온 이 자리에서 아들의 앞날에 먹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 지호가 접견실로 들어섰습니다. 엄마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던 지호의 얼굴은 황 병장의 모습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굳어졌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황 병장은 지호를 보자마자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고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야, 최지호, 너 이리 안 와? 너네 엄마 교육 좀 똑바로 시켜라.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복장으로 면회를 와? 군대 물 흐리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지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엄마와 황 병장 사이에서 눈치만 살폈습니다. 작은 키에 아직 앳된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붉게 물들었죠. 엄마에게 힘차게 달려가 안기고 싶었지만 선임 병장의 서슬 퍼런 위세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일 뿐이었죠. 죄송합니다. 황 병장님,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는 아들의 모습은 서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서연은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런 모욕과 수모를 당하다니, 그것도 아들의 군대 선임이라는 자에게서 말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차라리 자신이 맞는 것이 낫지 자식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으니까요.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애써 누르며 서연은 지호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호야, 괜찮아. 그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려 애썼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그냥 가봐야 할 것 같아. 미안하다, 아들. 다음에 꼭 다시 올게. 도시락도 제대로 건네주지 못하고 따뜻한 밥 한 끼 함께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하는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지호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엄마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지호는 어렴풋이 느꼈던 모양입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황 병장을 차갑게 한번 쏘아보고는 아무 말 없이 접견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등은 꼿꼿했죠. 차로 돌아온 서연은 운전대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받은 상처도 컸지만 아들에 대한 미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맛있는 도시락도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결국 아들의 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군인이자 사단장인 이서연의 강인함이 슬픔을 밀어냈기 때문이죠. 그녀의 눈빛이 어느새 단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군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이서연, 그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육군 사단장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결단이 용솟음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동차 시트에 몸을 깊숙이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결연함이 뒤섞인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죠. 황 병장의 오만하고 경멸에 찬 눈빛, 그리고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아들 지호의 겁먹은 얼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하필이면 질 나쁜 선임을 만난 아들의 불운이라고 치부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명백한 자기기만이었습니다. 황 병장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병영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조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만약 오늘 자신이 평범한 중년의 어머니였다면 이 엄청난 모욕과 수모를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아마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돌아섰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 지호는 군 생활 내내 그 악랄한 선임의 괴롭힘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하니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습니다. 분노가 다시 한번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그녀는 군 생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고 부하들을 이끌고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을 성공시켜야 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은 그 어떤 때보다도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단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넘어선 한 어머니로서의 아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황 병장의 행동은 명백한 복무규율 위반이었습니다. 상관 모욕은 아니지만 면회객에 대한 예의를 현저히 벗어난 행동이었죠. 또한 아들 지호에게 가한 언어 폭력 역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황 병장 한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저런 병사가 아무렇지 않게 막말을 내뱉을 수 있는 부대 분위기 자체가 더 큰 문제였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일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이것은 아들 지호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님들을 위한 일이 되어야 했습니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건강한 병역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했죠. 서연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임무다.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강철 같은 결연한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인 김소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김소령,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제21사단 방문 일정을 긴급 편성해 주게. 수화기 너머의 김소령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공식적인 정기 순시 일정으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비공식 방문이다. 부대장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사전 통보하지 말도록.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걸세. 서연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조용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원했죠. 전화를 끄는 서연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죠. 이제 남은 것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고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주 월요일 제21사단에서 펼쳐질 모든 상황을 그리고 있었죠. 조수석에 놓인 도시락 통이 차가 움직일 때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이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서글프게 그리고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가 꼭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 너희들이 더 이상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엄마가 최선을 다할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어머니의 아픔을 넘어선 대한민국 여군 최초 사단장의 무거운 책임감이었고 반드시 완수해야 할 숙명과도 같은 임무였습니다. 그녀의 차는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약속된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지호 이병이 속한 제21사단 본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부터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간부들은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였고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죠.
별 2개가 선명하게 새겨진 검은색 지휘 차량이 위풍당당하게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차량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죠.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서연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전투복을 갖춰 입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전투화, 날렵하게 다려진 군복, 그리고 어깨 위에서 빛나는 별 2개의 계급장까지. 그 모습에서는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의 부드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강인한 군인,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만이 존재했죠. 부대장은 물론 영관급 장교들과 모든 간부가 사단 연병장에 도열하여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긴장감이 역력했죠. 충성,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부대장의 우렁찬 구령과 함께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서연은 가볍게 목례로 답하고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간부들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세웠죠. 서연은 부대장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일 부대 시설 전반에 대한 불시 점검과 함께 장병 개별 면담을 실시하겠다. 부대장은 나를 직접 안내하도록.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 회의 석상에서 들을 수 있었던 온화함 대신 얼음장같이 차가운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대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부대장의 안내에 따라 서연은 부대 시설 곳곳을 꼼꼼하게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생활관 침구 상태부터 식당의 위생관리, 심지어 화장실 청소 상태까지.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아주 작은 문제점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매의 눈으로 먹잇감을 살피듯 그녀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헤쳤죠. 간부들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생활관 복도에 먼지가 너무 많군. 매일 아침 청소 상태를 직접 확인하도록. 식당 배수구 관리가 미흡하다. 식중독 발생 위험이 있어. 즉시 시정하고 보고하게. 그녀의 지적은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점검이 일단락된 후 서연은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부대장 집무실 의자에 앉아 부대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지난 주말 이 부대 면회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황태수 병장이라고 했던가. 지금 즉시 내 집무실, 아니 이 부대장실로 호출하도록 하게. 부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사단장의 단호한 어조에 즉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반은 즉시 황태수 병장을 대기시키도록. 한편 황태수 병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한가롭게 내무반에서 동기들과 시시덕거리고 있었어요. 야, 지난주에 어떤 아줌마 면회 왔었는데 옷차림이 완전 웃겼다니까. 내가 한마디 해줬지. 요즘 아줌마들은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그가하게 떠벌리며 음료수를 마시려던 순간 당직 사관이 숨을 헐떡이며 내무반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황 병장 어딨어? 지금 당장 사단장님 특별 지시다. 부대장실로 즉시 출두하도록. 황태수 병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단장님? 이서연 사단장님이 나를 왜 찾으시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별일 아니라는 듯 내무반을 나섰죠. 혹시 포상이라도 주려는 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부대장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마주치는 간부들의 굳은 표정과 심상치 않은 분위기, 그리고 멀리서부터 느껴지는 이서연 사단장의 범접할 수 없는 위험에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던 거죠. 부대장실 문 앞에 섰을 때 황 병장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사단장실
아니 정확히는 부대장실로 불려온 황태수 병장은 방 한가운데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이서연 사단장을 쳐다보지도 못했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은 부대장 의자에 깊숙이 앉아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황 병장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면회실에서 마주쳤던 그 수수하고 힘없어 보이던 아줌마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전투복, 어깨 위에서 번뜩이는 별 2개의 계급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냉철하고도 강렬한 눈빛. 황 병장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황태수 병장, 정적을 깨고 서연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죠. 지난 주말 이 부대 면회실에서 최지호 이병의 어머니께 복장 지적을 포함하여 심한 모욕적인 언사를 한 병사가 있다고 보고받았다. 황 병장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억하나? 서연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에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타버린 백지장과 같았죠.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저 위풍당당한 사단장이 바로 며칠 전 자신이 온갖 막말로 모욕하고 깔보았던 그 아줌마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황 병장은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죠.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절박하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사단장님을 몰라 뵙고 그런 엄청난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한치의 변화도 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군복의 무게를 진정으로 아는가? 서연이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황 병장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죠.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며 덜덜 떨 뿐이었습니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민의 봉사자이지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입은 군복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지 내 그릇된 오만함과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란 말이다. 서연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며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호통에 방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얼어붙는 듯 했어요. 부대장과 다른 간부들도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내가 모욕한 것은 단순히 한 명의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황 병장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섰죠. 그녀의 그림자가 황 병장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아들을 나라에 맡긴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이었고 군을 믿고 지지하는 국민들의 신뢰였다. 그런데 내 놈이 감히 그것을 짓밟아? 서연은 황 병장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죠. 황 병장, 자네는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본분과 사명을 망각했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황 병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간신히 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공포 그리고 한없는 절망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서연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단호하고도 엄중한 목소리로 곁에 서 있던 부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부대장, 황태수 병장은 금일부로 즉시 맡고 있던 모든 보직에서 해임하고 가장 강도 높은 군기 교육대에 입소시키도록, 또한
사단장 지시로 특별중징계위원회를 즉시 소집하여 황 병장의 모든 잘못에 대해 정식 징계 절차를 엄정하게 밟도록 하게. 그리고 그 결과를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부대장은 우렁찬 목소리로 격려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황 병장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고 오만한 행동이 결국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황 병장에게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군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 군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명심하도록. 그날 오후 제21사단 전체에는 사단장 이서연 소장 명의의 특별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최근 일부 장병의 면회객 응대 태도 불량 및 폭언 사례가 발생하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바 아래와 같이 면회객 응대 지침을 특별히 강조하니 전 장병은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첫째, 모든 장병은 군 면회객을 자신의 부모님과 같이 존중하며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응대하여야 한다. 둘째, 면회객의 복장이나 외모를 지적하거나 사적인 비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를 일절 금한다. 셋째, 면회 관련 불편사항 발생 시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상기 지침 위반 시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에 의거하여 가장 엄중한 문책을 받을 것임. 이 지침은 부대 곳곳의 게시판과 각 내무반 생활수칙 옆에 나란히 게시되었죠. 이서연 사단장의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는 부대 전체에 강력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본분과 국민에 대한 존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제21사단 부대 내 면회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한층 더 정중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병사들은 면회 오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깍듯하게 대했고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황 병장의 어리석은 행동은 오히려 다른 병사들에게 큰 교훈을 준 셈이 되었죠. 그들은 그의 행동을 반면교사 삼아 스스로의 언행을 돌아보고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 역시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아들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최지호 이병은 그 일을 겪은 후 엄마에 대한 존경심과 자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엄마가 단순히 높은 계급의 군인이 아니라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엄마가 사단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동기들이나 선임들이 자신을 어색하게 대하거나 특별 대우를 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오히려 동기들은 지호를 더욱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고 선임들 역시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야, 최지호, 너희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더라. 그런 분이 내 어머니라니 정말 부럽다. 맞아, 진짜 멋있는 분이셔. 여자도 저렇게 멋진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동기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호는 엄마 덕분에 어깨를 으쓱하며 더욱 씩씩하고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서연 사단장은 그 후로도 변함없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자랑스러운 별이자 아들 지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어머니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쁜 군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아들 지호의 면회를 가끔씩 갔습니다. 물론 그때도 화려한 계급장 대신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손수 만든 도시락을 들고 갔죠. 하지만 이제 부대의 그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외모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깍듯한 예의로 존경을 표했죠. 그녀가 바로 이 부대를 올바른 길로 이끈 장본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의 용기 있는 행동과 현명한 대처가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은 해당 부대를 넘어 군 전체에 잔잔한 감동과 함께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며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희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주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후 국방일보에도 미담 사례로 소개되면서 외부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리더십과 결단력에 찬사를 보냈죠. 특히 군대에 자식을 보낸 수많은 부모님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참군인이 있어서 대한민국 국군이 든든합니다. 내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의 사단장님도 저런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같은 격려의 댓글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조직 내의 작은 부조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간과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지, 군인의 진정한 본분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서연 사단장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과 그들을 응원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과 따뜻한 감동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며 더욱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처럼 부당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했거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통쾌한 사연 혹은 가슴 따뜻한 감동의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서연 사단장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하며 때로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등대였습니다.